연속? 되게 중요한데 안 어려워요. 미안, 똑같은 말 하나? 봐봐. 함수 연속이라는 건 이제 그 느낌은 오죠. 뭐냐면 이런 느낌이잖아. 얘를 기준으로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려면 그냥 너희가 보던 다항함수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진행이 되면 연속 함수인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얘는 극한값은 있는데 함수값은 없는 상황이 아니냐, 함수값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야. 얘를 보고 우리가 연속함수로 하진 않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가 연속이 아니니까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고 함수값이 있더라도 얘는 불연속일 수가 있는 거네. 그럼 얘까지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해야겠죠. 그렇다는 건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연속이란 소리는 A의 리미트 A의 좌극한값과 리미트 A의 우극한값이 똑같으면서, 여기까지는 연속이 정의가 아니야.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정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까지 똑같아야 된다? 함수값인 FA까지 똑같아야 이 함수가 이 A라는 구간에서 연속이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된가요? 그 불연속은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그려보면 이런 것도 불연속이죠. 가장 뭐 일반적인 경우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줘도 당연히 불연속이죠. 이때는 극한값도 없어요. 함수값과 극한값과 걔네들이 다 일치해야 되는데 얘는 극한값 자체가 없죠. 그래서 불연속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함수 연속은 눈으로 보면 아는데 왜 배우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시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부분만 보고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어차피 미적분 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시작 과정. 왜냐면 미적분은 그래프를 한눈에 바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구간 안에서의 그 힌트를 찾아 나가는 거니까 이 함수가 연속인지 연속이 아닌지는 정말 중요하겠죠. 이해된가요? 왜냐면 연속이냐 연속이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뭐 점근선이 생기기도 해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계산, 방금 저 빨간색 박스 친 계산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익숙할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얘는 차의 함수를 빼가지고 거기 안에서 인수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얘는 이제 새로운 내용일 수가 있죠. 개념할 때는 안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볼 건데 이건 이미 아는 내용이긴 한데 확인할 거고, 여기 집중해서 보면 된다. 그래서 함수를 몇 개로 나눠서 봤어요.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랑 그 다음에 합성함수랑 그리고 연속함수의 성질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는 소리는 딱 이런 느낌이야. 구간별로 다 다르게 정의가 돼 있다고요. 그럼 봐봐,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어디에 주목해서 보는 거죠? 어차피 이 함수 내에서 불연속인지 아닌지도 보긴 봐야 되는데 다항함수면 불연속일 리가 없어. 그러면 이 연결 지점만 확인하면 되는 느낌이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봐봐, 얘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연결 지점이 불연속의 가장 큰 의심 지점이에요. 연결 지점과 그 다음에 함수 내부를 두 가지를 관찰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연결 지점에서 불연속일 확률이 꽤 높겠죠. 그래서 이 연속의 정의를 볼 건데,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이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가 어떠한 이 구간을 기준으로 x가 a라는 구간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x가 a라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fx랑 오른쪽에 있는 gx가 연속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f의 a랑 다항함수 떼있을 때 fg가 ga가 똑같아야겠네요. 다항함수는 어차피 극한값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가 발생한다? 교점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점만 있으면 저기 두 개 함수는 연속 함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분 가능인데 이건 다음 단원이긴 한데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그거야. 이제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그 지점 뭔지 기억난 거야? 첨점이죠. 뾰족점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왼쪽에서 미분계서랑 오른쪽에서 미분계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접선이 안 그려지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정의가 안 되니까.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면 결국에 f 프라임의 자꾸 이러네요. f 프라임의 a랑 여기 쓰시면 돼요, 여러분. f 프라임의 a랑 g 프라임의 a가 똑같을 때는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때는 교점이 아니라 뭐가 생겨버리죠? 접점이 생겨버리겠죠? 이거 설명할 거야. 바로 봐봐요. 얘는 f 프라임의 a랑 g 프라임의 a가 똑같은데 이때는 교점이 아니라 접점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 이제 볼게. 봐봐. 얘를 이렇게 넘겨서 확인할 거야. FA를 왼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때는 어떤 식이 나오냐면 FA 빼기 GA는 0이라는 식이 나오고, 밑에는 F 프라임의 A 빼기 G 프라임의 A는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봐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얘들아. fx 빼기 gx라는 이 다항식이 다항함수라고요.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럼 fx 빼기 gx도 다항함수죠. 그럼 얘는 어떤 인수로 갖겠니? x-a라는 인수를 일단 하나 갖겠죠. 하나 이상이겠죠. 그럼 얘는 x-a라는 이거부터 쓸게요. fx 빼기 gx가 x-a라는 인수를 갖고 옆에 또 다른 식이 곱해지는 상황이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상황은 봐봐 얘들아. 그 f 프라임 a가 0이라는 소리는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여기가 a야. 이렇게 딱 통과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x-a라는 인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이해된가요? 근데 만약에 얘가 f라는 함수였어. 근데 f 프라임의 a가 0이려면 뭐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 접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는 무슨 상황이지? a라는 점을 일단 지나기도 지나야 되는데 지날 때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는 상황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야. 이제 기울기 0 이렇게 떠야 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a가 0이면 x-a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느낌이겠죠. 이건 미분 가능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긴 할 건데 지금 그런 느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 접하면은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죠? 통과하면 인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 얘는 프라임 a가 0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x 빼기 gx를 봤을 때 x-a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옆에 또 다른 다항식이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인수가 x-a, 이 인수가 한 개가 들어있으면 이때는 연속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점이 첨점이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인수가 딱 두 개가 떠버리면 이때는 미분이 가능하고 첨점이 아닌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봐봐. 지금 얘는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를 빼서 본 거야.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 함수랑 이 지점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각각을 따로따로 봐가지고 좌우 함수값 봐도 되지만 그냥 이거 함수 서로 빼버렸을 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수로 확인하셔도 되는 거예요. 얘는 들어드릴 거야. 봐봐. 그림으로 가서 그려보면 f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 이게 fx, gx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gx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포인트가 되는 점을 3개를 확인해 볼 건데, 지점을 여기 보면 이 지점은 교점이죠. 여기 보면 이 지점은 접하는 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예 만나지도 않는 그 지점이니까 총 3개로 나눠서 함수를 관찰을 해보자 라는 소리예요. 봐봐. 내가 지금 f 따로 g 따로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f 빼기 g라는 차이 함수를 그릴 거예요. 차이 함수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아야 돼. 봐봐. 내가 이걸 가지고 f 빼기 g라는, 여기에다가 f 빼기 g라는 차이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지금 f에서 g를 뺐네. 밑에 있는 거에서 위에 있는 걸 뺐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된 거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그럼 여기 부호 자체가 음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음수 나올 거고,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역전됐네요. 이번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또 0일 거고요. 똑같은 점을 뺐으니까. 근데 여기는 다시 또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빨간색으로 이 차이 함수를 그려보면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됐다는 소리는 그냥 이 밑에 있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개 함수를 뺐을 때 확인된가? 이 두 개 함수의 이 교점의 상태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접하는 점이 아니라 교점이 있기만 하면 이때는 어떤 함수가 나온다? 연속인 함수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야. 차이 함수에서 이때는 연속인 상황이다. 하지만 첨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상황 봐봐. F에서 G를 빼. 어차피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상황이 될 거니까 이때는 아예 불연속이에요.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불연속인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뭐냐면 F에서 G를 뺐는데 플러스였다가 잠깐 0이었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어. 이 말이 곧 접한다라는 소리랑 똑같잖아. 얘가 플러스였다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어요. 그럼 접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 당연히 연속이겠죠. 미분 가능한 연속이니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 접점이 될 거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차이 함수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볼 건데,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함수가 직선이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x는 1이었다 생각해봐. 문제에서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x가 1인 지점에서 뭐다? 연속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럼 너희는 이제 원래는 어떻게 보는 거지? 책에서 말하는 대로 본다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 값이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보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얘를 함수를 빼가지고 볼 수도 있다고요. 얘에서 얘를 빼봐. 그 뭐 나오냐면 방향 상관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나오겠죠. 그럼 x에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지? 봐봐. x가 0이다라는 인수가 하나 나왔고 x가 2다라는 인수가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어디랑 어디에서 연속이야? 0이랑 2에서 연속인 거고 1에서는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 개 함수를 빼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불연속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것도 해볼까요? 뭐 비슷한 상황인데, 어떠한 이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도 똑같이 x가 1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다 생각해봐. 물론 극한값, 함수값 일일이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지만 지금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얘도 두 개를 빼서 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거든요. 그럼 x에 x 마이너스 1은 0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되셨나? 얘는 x가 1인 지점에서 인수 하나네? 그럼 연속이야 일단. 그래서 x가 1일 때 연속입니다 라고 그냥 결론 지어버려도 되는 거라고요. 추가적으로 x가 0일 때도 연속이겠죠. 그래서 함수 두 개를 빼가지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는 없어. 다 맞아. 문제에 따라서 뭐가 더 쉬운지를 보시고, 당연히 이게 쉬우면 이걸로 가는 거고 이게 쉬우면 이걸로 가는 거고, 이게 잘 안 보이면 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는 이런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인수로 보는 거. 인수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해. 이거는 뒤에 가면 계속 나와요. 인수로 보는 건. 자, 그러면 구간별로 이제 정의가 된 함수인데 이 안에서 좀 특수한 상황에 그래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주기함수 있잖아. 주기함수의 그래프는 조금 특수한 경우다. 너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봐봐, 주기함수라는 건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야. 뭐가 반복되는 게 아니야? 식이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1에서 3까지의 그 주기에 대한 함수식을 알려주면서 F10을 물어봤어. 그럼 10을 그 시기에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오겠지. 주기만큼 줄여가지고 그 구간 안에 들어갈 때까지 줄이셔야 돼. 된가요? 그래서 이 주기 함수는 조심해야 될 게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고 식이 반복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주기로 들어갈 때까지 줄이셔야 돼. 계산 마무리할 때는. 그래서 주기를 보실 때는 뭘로 본다?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의 차를 구해보시면 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차가 뭐가 나온다? P가 나오니까 주기가 P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 그려봅시다.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얘를 주기가 P니까 여기가 X가 뭐라고 할까요? A라고 잡고요. 여기가 A 플러스 P고 여기가 A 마이너스 P라고 하면 주기가 P인 상태겠죠?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이야 얘들아. 주기가 이만큼이 반복되는 거죠. 이제 계속 이만큼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 얘는 주기가 반복됐을 때 연속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시 또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기 함수가 반복이 되려면 시작점과 끝점에 일치하셔야 돼. 그래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 보이는 이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셔야 되니까, 만약에 연속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f의 a라는 함수값과 끝나는 지점인 f의 a 플러스 p라는 함수값이 똑같으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까지 볼게요. 자꾸 미분 가능까지 보는 이유는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분 가능인 상황 가서 보면 봐봐. 미분 가능은 안 돼. 이것만 지킨다고 미분 가능하지 않아. 주기함수가. 왜냐면 이대로 해볼게. 봐봐.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 연속함수이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 이해됐니?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갔어. 그럼 결국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돼. 이해되셨나? 연속이 되면서 미분계수까지 똑같아야 되니까, 연속이 돼야 이제 미분계수 같을 수 있으니까 얘가 봐봐.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똑같아야 돼요. 그래 연결이 됐을 때도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똑같은데 뭐만 하시면 되냐? F'의 A랑 F'의 A 플러스 P가 똑같다.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에서 준 그래프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걔는 보통 어디서 줄 거냐면 이 한 주기 안에서만 줄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풀 때 이 그래프에만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입하려면 뭘로 보셔야 돼? 여기에서의 이 미분계수, 여기에서의 이 미분계수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된가요? 갑자기 여기 집어넣으면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확인됐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점 이거밖에 없어. 그래프가 반복되는 거지 식이 반복되는 게 아니다. 확인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요걸 풀어봅시다. 1번 지금 어렵진 않아요. 되었나요? 어렵지 않죠?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죠? 넘어갑시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 얘에서 얘 뺐을 때 인수가 x 플러스 1이 들어있다. 얘에서 얘 뺐을 때 인수가 2가 들어있다. 이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잖아. 왜냐면 여기 너희 그래프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마일 집어넣어서 똑같다.
2 집어넣어서 똑같다. 그렇게 풀었을 거니까 인수로 보는 거랑 아예 같은 상황. 자, 여기가 이제 주기네. 보니까 여기는 주기가 지금 몇이냐면 주기가 3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를 그려보시면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를 알려줬네요. 그러면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2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x래.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라는 함수로 나올 거고요. 얘가 여기에서 쭉 들어가서 0으로 일단 정의가 안 되네요. 정의는. 그 다음에 얘가 0에서 2까지인데 봐봐. 주기가 3이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주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한 주기잖아.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아래로 불러오긴 2차 함수로 그려져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그리면 안 돼요. 얘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 생각해봐. 그럼 그 다음엔 또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 주기가 3이니까. 그러면 이 함수는 일단 여기는 채워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중요한 건 끝점이 2로 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져서 채워져 가지고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여기 2까지 올라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이 2차 함수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0 집어넣었을 때 0 나오고 b가 0이겠네? 2 집어넣었을 때 뭐 나온다? 2 나온다 라고 하면 a, b 값 다 나오고 중요한 건 뭐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죠? f의 10 물어봤잖아. 그럼 뭘로 구하셔야 돼? f의 1로 구하셔야 돼요. 주기 3씩 쭉 까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해됐나요? 계산 마무리해보세요. 3번은 뒤에 하고 할 거예요. 뒤에 내용 하고는.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합성함수 연속을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출제할 거리가 있죠. 잘 보셔야 돼. 속함수랑 겉함수로 나눠서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졸리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G에 F에 이 색깔 다르게 하려고 G에 F에 X라는 합성함수를 볼 건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겉함수 누구고 속함수 누구인지 보이죠? 여기가 속함수, 여기 겉함수야. 그래서 합성함수 나오면 물론 그리면 다 보이지 연속인지 아닌지는. 근데 합성함수는 그리기가 너무 까다로워. 너희 고등학교 때 그리긴 그렸잖아. 기억나니? 직선 2개 그렸던 거 모르셔도 돼요. 안 그릴 거야. 사실 직선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곡선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지금 과정에서는 그릴 수가 없어요. 나중 가면 이제 그릴 수 있겠지만 그럼 얘는 그냥 함수를 각각 뜯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속함수가 있고요. 속함수 여기 속함수 f라는 이 함수가 불연속인 점을 보셔야 돼. 이거는 사실 바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또 뭐 보셔야 되냐면 대응관계 때문에 봐봐. 겉함수를 볼 건데요. 겉함수 g가 예를 들어서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속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었잖아? 그러면 의심점이 일단 x가 a인 점이니까 a인 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여기를 많이 까먹어. 겉함수 g가 x가 a에서 불연속이었다 생각해봐. 그 지점 보긴 봐야겠지? 근데 추가적으로 뭐도 보셔야 되냐면 x가 a라면 이게 fa로 바뀌어요. 이해됐나? 그러면 fx가 a가 되는 x값도 구하셔야 된다 이 소리야. 대응관계 때문에 이 방정식을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x값이 뭐 알파 베타 감마다라고 나왔다고 치면 이때도 불연속의 의심점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왜냐면 G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A가 되면 불연속인 거잖아. 근데 합성함수의 대응 관계상
이게 먼저 FA로 대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A가 됐다는 소리는 이 FX가 A가 됐다는 소리지. 그러면 FX가 언제 A가 되는지를 방정식을 푸셔야 불연속점인 X의 의심점들이 뜬다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돼. 속함수 사실 자연스러운 거니까 안 어려운데 이것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봐봐. GX가 A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A가 되는 순간이 불연속이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얘가 A가 될 때 X값을 구해야 하시면 그때가 불연속의 의심점이 된다 라는 거는 이제 대응관계 생각하면 맞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부정형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봐봐. 첫 번째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이건 명제야. 연속이랑 연속으로 합성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근데 연속이랑 불연속은 합성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정형이야. 확인하셔야 돼. 방금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불연속이랑 연속을 합성하셔도 몰라요. 부정형이야.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얘들이 착각하는데요. 여기도 불연속이랑 불연속을 합성하셔도 얘는 몰라. 확인하셔야 돼. 연속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너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야? 연속이랑 합성하면 연속이다. 이거는 마음껏 써먹으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다항함수에다 다항함수 합성하면 무조건 뭐 나와? 다항함수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거 생각하면 안 돼. 유리함수는요? 유리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잖아. 무슨 함수예요? 분수함수예요. 분수함수.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봅시다. fx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였고 gx가 x분의 1이라는 함수였어. 문제에서 이 g의 fx라는 함수에 불연속점을 조사하세요 라고 말을 했네. 그러면 이거 x분의 1이 되더라. 좀 심하네. x분의 1. 그러면 물론 이제 실제로 합성시켜서 보면 되긴 하는데 방금 배운 거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첫 번째 뭐 봐야 되지? 얘가 불연속인 곳 없어요. 다항함수야. 두 번째는 뭐 보는 거야? gx 봐봐. 이거 봐봐. 겉함수 gx가 a에서 불연속이면 fx가 a인 거 찾으시면 된대요. 이 겉함수 gx가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죠. 함수값 정의가 안 되니까. 너희는 뭐 찾으면 되는 거야? fx가 0이 되는 그곳을 찾으시면 된다라는 소리니까 fx가 0인 곧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인 x값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결국에 x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때가 불연속의 의심점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불연속 점이에요. 그럼 실제로 합성해봐. 그럼 어떻게 나와 합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2랑 마이너스 2일 때는 함수값 정의가 안 돼서 불연속인 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되게 쉬운 예를 든 거고 나올 때마다 실제로 합성할 수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 주셔야 돼요. 이 방법을. 속함수가 불연속, 겉함수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가지고 fx와 방정식을 풀어서 그때 x값들이 의심점인 거야. 의심점이면 뭐야? 몰라. 확인해 봐야 돼. 좌우 함수값들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확인됨?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게 나와서 생각나는 건데 아까 안 했다. 이런 거 있잖아. 분수함수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x-1분의 x-1 곱하기 x-2라는 함수 있잖아. 얘는 x가 1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함수야. 확인됐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그릴 수 있거든? 결국에 얘가 이렇게 약분되는 상태로 그리시면 돼. 그럼 x-1이라는 직선이 그냥 그려지는데 내 약분이 됐다는 소리는 쟤가 0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아버린 거잖아. 그럼 x가 1이 아닐 때만 뭐가 됐다? 직선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직선 그어주시면 되는데 x가 1일 때는 구멍을 뚫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x가 1일 때는 정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에 그냥 직선으로 그리시면 되는데 이때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일 거다. 요거는 뭐 알고 있겠으나 혹시나 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밑에 봅시다. 제가 보통 프린트 만들 때
문제를 작년 애들이 꽤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좀 가져오긴 하거든요. 많이 어려운 거 빼고. 이거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한번 풀어볼래 이거? 4번? 시간 잠깐 드릴게요.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려요. 디귿 때문에. 해볼까요? 봐봐. 일단 기억은 불연속 좀 보는 게 아니라 연속 x가 0일 때 연속인지만 보면 되니까 실제로 그냥 대응 시켜봐도 돼. 금방 나오잖아. x가 f로 기억을 먼저 보시면 x가 fx에 대응이 돼서 fx가 될 거고 얘가 또 fx에 대응이 돼서 f의 fx로 만들어졌겠지. 0의 좌, 0의 우, 0의 함수값만 보면 되는데 0의 좌는 1보다 조금 밑으로 갈 거고요. 0의 우는 마일보다 조금 크게 갈 거고 0일 때는 1로 가겠네요. 그럼 1을 기준으로 볼 건데 1의 좌극한은 뭘로 나오죠? 0으로 나오죠. 마이너스 1의 우극한 0 나오고 1일 때 0 나와서 얘는 연속이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얘 가서 보시면 얘는 극한값이잖아. 뭘로 나왔지 아까? 방금 했던 거 맞나요? 맞죠? 여기 극한값 했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만 보면 돼. 확인되니? 근데 0일 때 극한값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돼 이거는. 그지? 그래서 얘는 버리면 되고. 사실 여기 문제 포인트는 디귿이야. 봐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를 볼 거거든. 근데 이 안에서 합성함수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개래. 그럼 먼저 뭐 봐야 돼? 겉함수, 속함수 봐야 되죠? 속함수 먼저 볼게요. 두 개 똑같긴 한데. 속함수 봤더니 어디서 불연속이야?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 x가 0에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확인했잖아. 0에서 연속인 걸 확인했어. 그러니까 연속이네?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해된가요? 근데 그 다음 또 뭐 보셔야 돼? 아까 뭐 하는 데 있지? fx가 겉함수가 x가 a에서 불연속이면 방정식 풀어야 된다 했잖아. 안에 있는 게 a가 되는 x값 구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오는 x값을 구하셔야 돼. 0이 나올 때를 쭉 그어봤더니 어디 도냐면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뜨거든? 의심점이 3개야. 이해됐나? 3개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딱 의심점이 3개. 근데 의심점 3개 중에서 싹 다 불연속이면 답은 3개일 거고 지워진다면 답은 2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봐봐.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보다 보면 보여. 봐봐.
의심점이지. 얘는 이렇게 통과를 하거든. 그러면 이 왼쪽이랑 이 오른쪽에서 달라. 근데 얘는 접하고 있지. 그러면 얘는 이를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이랑 똑같아. 얘도 통과하고 있지. 그럼 얘는 왼쪽 오른쪽이 달라. 위아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연속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의심점 3개 중에서 이거 지워주시고 답은 마일이랑 3 2개 떠요. 됐나?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니까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2라고 1만 봐볼게. x가 f의 대응이 돼서 fx가 되는 거고 또 f의 대응이 돼서 f의 fx가 될 건데 지금 -1부터 조사할게요.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1의 함수값을 볼 거야. -1의 좌극한이면 0보다 조금 작게 나오고요. -1의 우극한이면 0보다 조금 크게 나와요. -1의 함수값은 0이야. 그래서 얘를 또 fx에 대응을 시키면 0의 좌면 1로 나오고 0의 우면 -1로 나와요. 0일 때 함수값 1로 나와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떠. 근데 이제 아까 저 1에서는 왜 연속이 돼버리냐면 1의 좌, 1의 우, 1의 함수값 보겠지? 확인된가요? 집어 넣어봅시다. 1의 좌는 뭐 나와? 똑같이 1의 좌는 일단 0보다 조금 작다. 1의 우도 0보다 조금 작다. 2일 때 함수값은 0이다 라고 나오는 거라서 얘는 싹 다 똑같이 나와버리잖아. 1, 1,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0으로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1로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연속인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니까 얘랑 얘를 답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서 디귿은 맞다 라고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넘어갑시다. 애매하네. 지금 5분 쉬었다 합시다.